정부와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책에 따라서 AI들, 솔토룩스나 호난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들은 추경 예산에서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채 과제에 따라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B2G 쪽으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토룩스는 작년 3분기 흑자한 이유가 그만큼 정부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진입니다. 일단 6월 이제 새롭게 이제 대선이 지났고 이제 정권이 사실 지나게 되면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사임당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은 수익 올리셔서 행복한 나날을 좀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9개월 만에 국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매수세를 조금씩 보여주긴 했지만은 사실 강한 상승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3일 대선 이후부터 강한 수급 쪽으로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이제 완화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상법 개정안. 결국에는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향후에 이제 한국 그 코리아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상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 지수를 상승을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결국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둘씩 지금 대북 확성기 관련도 이제 중지를 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물론 추후에 정상회담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 이제 그게 나와줘야 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런 흐름이 하나둘씩 진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왔던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PR이 한 18배고 PBR이 한 0.8배죠. 근데 일본이 거의 한 14배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매년마다 저평가 소리를 듣긴 하지만은 그런 이제 하나 둘씩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 대한 외국인 수급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법 이후 코스피 5천 기대감이 높은데 실제 가능성은 어떤가요? 물론 이거 상법 개정안의 관련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모든 기업들에게 이게 사실 상법 개정안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다른 특히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공약에 내세웠던 게 PBR 0.8배 이하에게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을 시 세금을 매기겠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야 이제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배당도 할게요, 자사주 소각도 할게요, 이건 가능하지만은 실적이 안 나온 회사들이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 간신히 했는데 만약에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무적인 조금 흐름도 좀 개선세가 좀 생각보다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등별로 향후에 좀 조건별로 조금 재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법 개정을 하는 데는 저도 찬성이긴 합니다. 찬성이긴 하겠지만은 무분별하게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조금 특히 대기업들부터 하나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나 여러 상법 개정 중에서도 관련된 감사 선임 선출을 한 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집중 투표를 통해 가지고 소수 주주들에게 대한 항의에 대한 기회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개선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항상 주주총회나 이런 이사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 대부분 그 회사의 입장에서만 어느 정도 선별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회사
집중해서 향후에 일반 주주들에게도 이제 확장되는 이제 구조로 가는 게 좀 사법 개정안의 주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중 투표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 이사제 도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사회 이사 명칭을 이제 독립 이사로 바꾸게 되면서 이 독립성에 대한 이제 기준도 조금 명확해지는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었던 고라이언 이제 주주 싸움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집중 투표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게 삼법 개정안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나의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좀 보장해주는 역할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이고 있고,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던 특히 감사인 선출을 1명에서 3명을 늘린다는 거는 그 1명이 너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에 관련해서 3명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역할로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법 개정안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단순하게 너무 이제 회사 쪽의 흐름이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되는 모습으로 좀 분산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주사 분위기가 좋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주도 있을 거고 CJ나 하나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있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반 이제 지주회사들은 이제 그런 자회사들이죠. 뭐 특히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이나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수익이 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주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른 이제 뭐 지분 구조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배당, 주주하는 정책,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좀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작년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부분 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채권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에 따라서 대부분 수익을 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주주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증권주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증권주가 관심을 받는 거는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돈의 자금들이 풀리게 되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IPO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IB 쪽에 대한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이 오히려 시장에 주주하는 전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있나요? 지금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승환 대표도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GTC 이제 파리에 가 있습니다. 유로 순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 영국이나 이제 여러 독일 국가들에게 이제 AI 칩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도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과 관련된 AI 칩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IDM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제 SK하이닉스 이쪽에 대해서 이제 HBM 관련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고, 삼성전자도 동반되는 이제 흐름이 좀 보여왔었는데, 대신에 최근에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왔던 상반기 때 방산이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도세로 좀 돌아서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에 얘기했던 삼법 개정 관련된 뭐 지주사들이나 금융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좀 들어왔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난 이제 5월에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이제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게, 일단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하향을 했죠. 원래 올해 1월쯤에는 1.8%였는데 지금 한 0.8%까지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다운시켰습니다. 이제 다운시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향후에 추경, 이제 자금에 대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촉진이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경제 성장치를 한 1.6%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0.8에서 2.6% 사이에서는 성장률이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적어도 2분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이게 영업이익 수준들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대한 뭐 수출 데이터나 내수 소비에 대한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보는 섹터는 상반기와는 조금 다르게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마트나 특히 편의점과 같은 이런 내수 소비 쪽의 실적들이 대폭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 플러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쪽으로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정부 쪽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게 특히 AI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여러 디지털 관련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원전도 아예 탈원전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에너지 믹스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원전 같은 경우는 물론 워낙 이제 글로벌 원전 수요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전은 뭐 일단 자체하더라도 만약에 그 정부와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책에 따라서 특히 AI들 뭐 솔토룩스나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들은 결국 추경 예산에서 AI 쪽 비중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이제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솔토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국채 과제에 따라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B2G라고 그러죠. B2G 쪽으로 특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토룩스는 작년 3분기 흑자한 이유가 그만큼 정부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AI 소프트웨어가 그나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크게 조금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알테오젠이나 이제 ABA 바이오, 그 올리스 같은 회사들이 올해 큰 이제 기술 이전을 해왔었고 거의 약 10조 정도의 기술 이전을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 말고 이제 워낙 이제 중소형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만큼 다 옆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진행을 했을 때 1상, 2상, 3상을 갔을 때 2상에서 진행되면 거의 한 이제 연구 자금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정자를 받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90% 이상이 신약 개발에 실패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주도 어떻게 보면 여기 굉장히 다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